아이가 너무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돈을 주면 그냥 바로 다 써버려요. 그런데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액이어도 직접 벌어본 아이는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돈을 받자마자 그냥 다 써버린다 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하는 엄마표 경제교육 책을 쓴 작가 성유미입니다.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더니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하고 심부름을 해온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도움이 된다는 걸까? 일단 심부름을 시키든 집안일을 시키든 부모님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내가 그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하지라는 순서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뇌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다시 개선하고 개선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설거지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물받아 만들거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실력이 좋아져요. 나중에는 최소한의 세제량으로 가장 알차게 설거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본인에게 처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다라고 모든 연구 결과에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들은 딱히 어떻게 길러주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집안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심부름까지, 혹은 본인들이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가면서 점점 익혀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씀씀이가 예전에 저희 어릴 때랑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몇 발자국만 가면 바로 편의점이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돈 없으면 친구랑 못 놀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아이가 너무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돈을 주면 그냥 바로 다 써버려요. 그런데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간신히 이만큼 번다고? 라는 걸 느꼈던 게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처음 취업해서 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용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벌어서 쓰게 한다 그러면은 돈의 소중함을 저절로 느끼게 될 거고요. 돈을 받자마자 그냥 다 써버린다 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용돈의 기준을 딱 잡고 계획해서 한 달 뒤까지 네가 써야 된다라는 기준, 그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아이들에게 필요와 욕구를 항상 구분해서 쓰는 연습,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쓴 것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필요한 것과 정말 충동적으로 썼던 게 어떤 건지를 골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시켜주신다면 이런 고민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의 소비 기준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준이 없으면 돈이라는 건 무한정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클수록 본인들의 주관을 가지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암산이 엄청 빠르거나 그러면은 야, 너 진짜 컴퓨터 같아, 엄청 잘한다, 이렇게 컴퓨터 같아 라는 게 칭찬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너 정말 인간답다, 너 좀 그렇게 인간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미래에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미래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표현력. 이 표현력이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저 사람은 왜 지금 저런 행동을 했지?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있는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상대방이 뭔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아니까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은요, 통찰력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나의 배경 지식, 그리고 내가 관찰한 것,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저거의 문제는 저것이다 라는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야 기계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결되는 게 네 번째, 문제 해결력인데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기계를 써가면서 AI를 활용해서 저 문제도 해결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내 능력을 넣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미래에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은 자기 주도력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힘, 내가 스스로 내 말로 표현하고,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 힘들이 있을 때 세상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액이어도 직접 벌어본 아이는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돈이 너무 귀하거든요. 내가 번 소중한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돈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남겨놓을 줄도 알게 되고, 혹은 내가 돈을 쓰면서 기뻐하는 만큼 이 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한번 써볼까? 그래서 돈을 나의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줄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 이게 돈을 처음 벌고 모으고 그 다음에 쓰기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 순서가 있어야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자연스럽게 깨달아 갈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직접 노동을 해서 벌고 이 돈으로 또 돈을 벌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깨달아 갈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꼭 벌어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벌어보는 과정은 아이가 스스로 공모전에 출품해가지고 입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 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충분히 돈의 귀함도 알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밖에 나가서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기, 단순한 집안일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재능을 팔아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은 사업의 경험도 좋습니다.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팔찌 이런 거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플리마켓 같은 데 나가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이상 보지 않는 책,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같은 거를 당근마켓 같은 데다가 팔아보는 경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보는 경험, 초등학생 때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셨을 때는 소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주셨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용돈을 조금 더 주셔도 되니까 소비 외에 저축, 투자, 기부도 할 수 있게 용돈을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하나 놓고 용돈을 받아서 소비, 저축, 투자, 기부를 하자라고 글씨를 한번 쭉 쓴 다음에 소비에는 얼마, 저축에는 얼마, 투자에는 얼마, 기부에는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용돈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여학생들처럼 뭔가 좀 더 살 게 많다 그러면 용돈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용돈의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 저축, 투자, 기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모으는 금액, 미래에 내가 학자금이 될 수도 있고, 독립하면 집을 새로 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투자는 나를 위한 투자예요. 내 꿈을 위한 투자,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으는 금액, 그 다음에 기부는 내가 아닌 세상을 위한, 이렇게 나누어서 쪼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6만 원을 받으면 4만 원은 소비, 만 원은 저축, 5천 원은 투자, 5천 원은 기부, 이렇게 쪼개고 있거든요. 그 쪼개는 금액도 아이랑 얘기 나눠가지고 아이에게 자율, 다만 아주 소액이어도 되니까 기부에다가 넣게 해주시면 돈이라는 거를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100원이라도 기부에 넣어본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큰 기부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기부가 뭔지 아니? 너도 기부해본 적 있니? 그러면 저는 돈이 없어서 기부를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나중에 돈 벌어도 못해요. 이 연습을 안 해보면. 그래서 꼭 100원이라도 따로 떼어서 모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돈을 모아놓는 저금통을 3개 추천드릴게요. 저축, 투자, 기부 저금통인데요. 이 저축, 투자, 기부 저금통을 아예 들고 와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할 돈은 지갑에 딱 넣고, 저축할 돈 저금통에 넣고, 투자, 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면 용돈을 벌었죠, 모았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갑만 들고 다니면서 소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딱 배우게 돼요. 그렇게 습관을 잡아주시면 용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계속 반복되잖아요. 용돈 받았다 소비저축 투자기부, 다음번 용돈 받았다 또 소비저축 투자기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돈은 받으면 쪼개서 쓰는 거구나, 쪼개서 관리하는 거구나, 돈 관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건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불리고 나누기까지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 5가지 영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돈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써보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용돈기입장을 쓰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하고 다시 계획 세우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해당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시간을 낭비했네 잘 썼네를 판단을 한 다음에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지, 다시 계획 세우고, 이걸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시간 관리로도 가고요. 인생 관리로도 간다. 돈과 시간은 경제적인 관념에서는 자원이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자원은 희소합니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하는가, 이 연습을 하는 게 결국은 경제 교육이고 돈 관리하는 과정이거든요. 돈 관리가 습관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내가 마주쳤을 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돈 관리 습관을 어려서부터 잘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아이랑 돈을 좀 벌어보자 하고 벼룩시장에 나갔어요. 가서 물건을 쫙 진열을 해놓고 얼마에 팔지도 결정을 했고 어떻게 해야 더 잘 팔 수 있을지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진열을 쫙 해놨는데 사실 모두가 다 원하는 물건들은 금방 팔립니다. 장난감 이런 거는 진열하기도 전에 그냥 다 팔려버려요. 그런데 가장 안 팔리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예를 들면 특정 책 같은 거예요. 어느 집에나 다 있어. 그래서 우리도 안 보니까 가지고 나왔지만 사는 사람들도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팔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팔까? 일단 마케팅적인 감각을 이제 동원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할인을 한번 해보자. 원래는 이 책 한 권에 1,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우리 30% 할인을 해서 700원에 팔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팔립니다. 가격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필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고,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또 썼냐면 덤을 한번 줘봤어요. 2+1. 그래서 2권 사면 1권 더 드립니다를 했더니 순식간에 묶음으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많은 양을 한 번에 팔아야 되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또 마케팅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목소리 기어 들어가듯이 말했던 아이가 나중에는 와서 구경하세요 라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미끼 상품도 나중에는 준비해가지고 팔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작은 사업의 경험도 시작을 하게 해봤고요.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이가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는 경험, 엄마 정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이가 직접 이렇게 해보는 사업의 경험은 너무 귀하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사업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다못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갖다 파는 거, 당근마켓 같은 데서 우리 아이가 직접 사진을 찍고 설명을 써보고 올리고 팔아보는 경험 자체도 귀한 사업의 경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한대요. 옆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옆집 잔디 깎아주고 옆집 아이 봐주고 강아지 산책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맞는 이런 경제교육 하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의 집에 바꿔서 아르바이트 하게 해주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 집에 책장을 한번 정리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알바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좋은 것 같고, 주말 농장 같은 거를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그러면 주말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해서 야채나 이런 것들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조금 팔아보는 경험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아르바이트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돈 교육을 5년 동안 해오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같은 경우는 돈의 귀함을 전혀 모르는 아이였어요. 이게 막 쓴다가 아니라 아예 돈 자체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무력이 없어, 나는 갖고 싶은 게 없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너는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소비, 저축, 투자, 기부에서 이 아이는 저축과 투자에 많은 비중을 할애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얘는 기차랑 지하철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차 여행, 지하철 여행을 가는데 내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모은 돈으로 기차표를 사가지고 부산에 여행을 다녀오고, 내가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돈이라는 건 필요가 없었는데 나의 꿈을 이루어줄 소중한 돈,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음 목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저 길에 가기까지 우리는 단계를 거쳐 가잖아요.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데는 돈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자기가 내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성취라는 경험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한다면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스스로 계획해서 내 꿈까지 다가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저희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다라고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많이 써서 소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용돈을 받아가지고 쪼개서 관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다 써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모으고 그 다음에 쓴다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된대요. 어떤 측면이냐면, 얘는 나 이미 미래를 위한 나의 돈을 띄워놨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의 행복을 누려도 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가 너무 행복해지더라. 미래는 미래대로 준비를 해놓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돈 안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얘 나름대로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지금도 즐길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다. 이런 게 보이니까 용돈 교육이라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도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살아가는 게 눈에 보여서 용돈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자립이잖아요. 아이를 스스로 서게 만드는 거. 근데 요즘은 아이가 하나 둘 너무 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걸어갈 길을 이미 다 닦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려서 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한 아이들이 더 단단하게 어른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이 경험에 총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험들은 어릴 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아이를 품어줄 수 있을 때 수많은 실패, 좌절의 경험을 하게 하자. 그런 경험을 다 딛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실패를 많이 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엄마가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 돈을 넘어서 아이의 진로나 모든 것을 엄마가 다 결정을 해주면 아이는 그만큼 선택을 해보고 실패해볼 기회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이라는 거,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게 다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선택하려면 아이들이 그동안 많은 선택의 연습을 해봐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패의 과정에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아야지 라고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많은 선택을 하게 해주자 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이 비록 실패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겪고 난 아이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선택의 연습이 쌓이고 쌓였을 때 더 큰 선택을 할 때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서의 이 작은 선택을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엄마는 한 발 뒤에서 아이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 작은 것부터 아이에게 맡겨보시고 점점 더 큰 일들을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아이들이 한 사람의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을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